예, 전력전자 회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이번에는 그 공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공극이 여기 왼쪽의 그림처럼 코어 자체를 가공해가지고 자기 저항 성분을 추구한 물리적 가공에 의한 공극, 이게 아니라 그 소재에 의한 공극, 소재 안에 있는 공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후배 쪽에서 연구하는 주제라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이 자성 소재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이게 우리 생각하는 거랑 달리 이렇게 재료를 가공한 공극이 아닌 이 자성체 소재, 이것도 공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재 쪽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재료마다 어떤 식의 공극이 뭐 몇 퍼센트다? 아니면은 뭐 공극이 얼마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치수를 넣어야 되는 근원적인 이유? 일단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공극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소재를 깎아서 공극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아무리 잘 깎아도요, 이게 뭐 기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점 접촉으로 만나거든요, 물질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공극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이고, 공극이 있다라고 해도 어려운 말입니다. 우선은 재료를 가공해가지고 생성되는 공극의 경우는 완전히 공극이 없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이제 그 소재를 깎는 그 장치의 정밀도가 그 평탄한 면을 결정하긴 하지만, 그 평탄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면이랑 면이 붙으면 아무런 빈틈 없이 딱 이렇게 진짜 이상적으로 100% 결합이 되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선 그런 재료를 가공하는 데서 고려돼야 될 공극이 있고요. 두 번째, 아마 우리 후배가 물어본 게 이건 것 같아요. 소재 쪽을 물어봤기 때문에 재료 자체의 공극 특성이 있냐라는 이제 그런 문의였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게 맞아요. 우선은 제가 각 여기 인터넷에 있는 공개된 세 편의 논문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우선 제가 소재 쪽이 아니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논문의 주제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이미지를 차용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요 뭔가 경계면이 있고 이렇게 무슨 땅의 지도처럼 이렇게 영역이 져 있잖아요. 요 논문은 강 안에서 강 안에 스틸 안에 우리 그냥 철 솔리드 안에서 어떠한 열 처리를 한 거죠. 열 처리를 하면 페라이트 언클리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페라이드 시드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용어로 왜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그 강 소재 안에가 열 처리 때문에 이렇게 이 원자끼리 합쳐져서 하나의 분자, 큰 덩어리를 구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철 분자들이 한 개씩 영역을 잡고 있고, 이렇게 바운드리, 그러니까 경계면을 갖게 되는 사진을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SEM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로 찍은 단면 사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콧물이.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원래 그 페라이트는 철 가루를 압착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이상적으로 가루를 압착한 게 아니라 가루를
완전히 원자 단위부터 시드가 생겨서 이게 영역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철 솔리드, 그러니까 얼로이가 아니라 이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열 처리나 어떤 처리를 해서 겉으로 보기엔 솔리드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치 페라이트처럼 각각의 철 원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동글동글 뭉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열 처리 조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이 사진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가장 이상적으로 철 가루들을 빈틈없이 합치는 형태가 이 논문의 사진인 거죠. 다행히 이 논문은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를 조종하는 어떤 열처리 방법에 대한 논문인 것 같은데, 사진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위에 거를 보면 요거는 망간 페라이트거든요. 근데 뭐 마이크로웨이브 쪽에 뭐 적용하는 망간 페라이트 특성을 뭐 이렇게 하는 논문인 것 같은데, 얘는 아래 것처럼 솔리드, 그러니까 인스틸 안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루를 이렇게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이게 가루 입자 크기인 거죠. 이런 입자 크기가 다른 거야 지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페라이트는 입자를 굉장히 이제 곱게 이렇게 만들어서, 파우더를 굉장히 곱게 만들어서 압력으로 꽉 뭉치면 요 오른쪽 상단에 이제 전자현미경처럼 보여요. 이제 딱 눈치챘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만 와도 벌써 이 분자들 사이에 뭔가 거뭇거뭇한 빈 공간처럼 보이는 게 많이 보이죠. 그죠? 저기가 바로 페라이트 코팅 물질들이 있거나 아니면 산화된 그 철 파우더의 산화단 막이 인접된 바운드리 울타리 같은 거예요. 경계면. 근데 아래 거는 그거를 금속 안에서 열 조성으로 구현한 거고, 위에 거는 진짜 가루를 입자별로 다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거지. 그리고 요 왼쪽 거는 약간 이제 자성체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요게 페라이트 그 분말에다가요, 여기 코페라이트라고 자석화된 페라이트 물질을 섞어서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반적인 페라이트 물질 사진을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페라이트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거의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페라이트 가루에다가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뭘 섞는 거예요. 이 페라이트랑 닿지 않게 이렇게 막 이런 가루들을 막 이렇게 파우더를 섞어서 이 페라이트끼리 서로 어느 정도의 공극이 형성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이제 섞이는 입자 섞는 그 재료에 따라서 24%일 때가 여기 되게 곰보빵처럼 뭐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저 철 파우더끼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슬 같은 게 막 이렇게 조그만 구슬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거리를 띄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봤다가 요런 거 보다가 요런 걸 보면 이게 아무리 소재라고 해도 소재 안쪽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노나 마이크로미터 단위 입자에서 보면 이 철 분자 입자가 약간 모여서 된 그 분자 구조 레벨에서는 무조건 분자와 분자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철이 아닌 다른 합금 재료나 보통 공극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기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공기층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또 엄청 잘 만들면 이렇게 보이겠지.
엄청 잘 만들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이 정도 보일 거라는 거예요. 되게 듬성. 그러니까 소재를 아까 말했잖아요. 소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한 공극이 아니라 이미 소재 자체에서 이미 그 철을 제외한 혹은 철이 아닌 다른 합금 금속, 비자성 물질로 인한 그 분자 간의 거리를 띄우는 공극이 자동으로 생겨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사진처럼 요런 에어갭, 이런 공극이 아니라 이 소재 자체 안에 있는, 이게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나노나 마이크로미터 단위인데 어떻게 보이겠어 이게. 이런 여기에도 또 하나의 에어갭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에어갭 2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라고 했나? 이거를 나노미터나 마이크로미터 단위 세개의 이 에어갭이 요 소재 안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보면 공극이 없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는 안 만들 거란 말이죠. 보통은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의 그림처럼, 저는 왼쪽에 또 그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철 그 파우더, 가루를 만든 파우더가 보통 마이크로미터 단위 이상 되거든요. 여기 사진 보면은 여기 지금 1마이크로니까는 대충 뭐 5마이크로미터나 뭐 작으면 2마이크로미터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 고운 거예요. 제가 저번에 소재학회 갔을 때 보통 생산되는 이런 파우더의 크기가 뭐 20에서 30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엄청 가는 거라고. 진짜 실험실 레벨에서나 할 수 있을 그런 작은 입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얘보다 훨씬 큰 분자의 형태고, 그 분자마다 이렇게 마치 무슨 우리 소보로 빵처럼 이렇게 비철금속 합금이라든가 그런 넌 페라이트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혹은 공극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게 딱 하나의 무슨 고체처럼 솔리드처럼 보이게 딱 압력으로 합쳐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에어갭, 그러니까 재료를 가공한 공극뿐 아니라 자성체 소재 자체도 보통 페라이트, 특히 페라이트가 제일 심하죠. 왜냐면은 투자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투자율을 우리가 나노나 분말, 파우더 대비 훨씬 낮춰서 사용하는 소재다 보니까 굉장히 가는 공극들, 혹은 굉장히 작은 소재들을 마치 그 소보로 빵이라는 게 아니라 그 뭐죠? 우리 그 스펀지 빵처럼 아주 겉은 빵이지만 안에 이렇게 딱 빵을 딱 쪼개면 안에 공기층이 굉장히 많은 약간 그런 형태의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에도 에어갭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매우 맞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있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소재하는 분들한테 아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도 알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계산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소재에 우리가 여기에 페라이트인데 어느 정도의 공국이 들어갈 거라고 기대한다, 뭐 기대치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여튼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